그날의 공기는 눅눅하고 달아올라 가만히 있어도 숨이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던 빗방울은 마치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심장의 울림처럼 규칙 없이 퍼졌고 저는 거울 앞에서 무심코 끈을 만지다 멈췄습니다. 제 안의 적막함과 조용한 갈증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 순간 집안의 정적을 찢듯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운 지 이틀째 되는 날, 평소 같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젖은 머리칼에 숨을 고르던 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무심한 웃음 뒤엔 이상할 만큼 짙은 눈빛이 숨어 있었죠. 숨이 저절로 목에 걸렸습니다. 그날 제 안에는 또 다른 결이 스며들었습니다. 핏줄도 인연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가 만들어낸 온도는 수십 년 함께했던 사람보다 더 강렬하고 깊었습니다. 말없이 번지는 열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끈적하게 달라붙던 공기, 그리고 바닥을 타고 번지던 침묵의 떨림. 젖은 건 창밖의 나뭇잎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마른 화폭 위에 전혀 다른 붓끝으로 덧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편 출장 갔다던 주말, 남편 동생이 찾아왔고 그날 제 안엔 또 다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모든 게 식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요, 식은 줄 알았던 불이 가장 크게 타오를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20회를 넘게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오후의 교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제 삶도 저 액자 속 풍경처럼 고정돼 있는 기분이 들곤 했죠. 남편 윤호는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그저 식탁 위에 국처럼 식어가는 관계에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비웠고 저는 늘 혼자 식사를 하고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아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집은 더 조용했고 저는 더 고요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하던 감정들도 어느새 발끝으로 흘러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엔 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자 10년간 미국에 머물다 이제 막 귀국한 청년.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말쑥했고 어딘가 더 단단해진 인상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들렀다며 미안해하던 목소리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무더운 공기를 핑계 삼아 셔츠의 여밈을 느슨히 풀었고 살짝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쓸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무심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의식된 듯했고 저는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어오르며 내는 소리는 점점 고조되었지만 제 안에서 차오르던 긴장감은 그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등 뒤를 타고 흘러오는 듯했고 저는 굳은 손끝으로 원두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꺼낸 말들은 공기보다 더 무겁게 제 귀를 타고 흘렀습니다. 미국에서의 공허함, 혼자 걷던 낯선 거리에서 늘 제 미소를 떠올렸다는 고백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숨에 퍼지는 빗물처럼 제 안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 형수, 예전부터 당신 같은 여자를 그려왔어요 라는 속삭임은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과 함께 제 호흡을 앗아갔습니다. 믿기 힘든 고백이었지만 숨죽인 거실에 내려앉은 그의 손길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했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이 스르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 손끝에서 스며든 열기는 조심스럽게 번졌고 저도 모르게 그 따스함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갈망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일은 한순간에 침묵 위에 피어난 농밀한 감정의 안개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바람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듯 유리창을 훑고 지나갔고 커튼은 그 바람에 젖은 마음처럼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낯설게 울리는 고요함으로 가득했고 그 정적은 마치 깊은 땅 속에서 막 움트기 시작한 생명의 기척처럼 조심스럽고도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기척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그의 체온 앞에서 천천히 꿈틀대기 시작한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건 단지 감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강물 밑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는 열기처럼 내 전신을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덮어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첫 번째 밤은 마치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느리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 곁에 앉았을 때 우리 사이의 공간은 어느새 안개처럼 짙어졌고 숨결은 서로의 숨통에 얽혀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흐르던 감정의 물결은 내 안을 적셔갔고 그 파문은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벽지를 벗겨내듯 차곡차곡 깊은 곳을 건드렸죠.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 그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감각 속으로 조용히 잠겨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긴장을 머금은 심장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고 그 적막함을 뚫고 들이친 건 불현듯 퍼져나가는 열기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은 공기는 이내 짙게 무르익었고 조심스레 건드린 감정의 실타래는 순식간에 엉켜버렸죠. 그 열기는 거들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틈새로 파고들었고 나의 의식을 부드럽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은 오래된 댐이 터지듯 한순간에 흘러넘쳤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엔 희미한 죄책감이 아닌 불쑥 솟구치는 살아있는 감각이 피어올랐고 나는 그것에 잠식당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각들과 서서히 재회했습니다. 그 낯선 온도는 마치 오래된 기억의 틈새에서 스며나오는 김처럼 내 안을 은근히 적셨고 차디찼던 내 중심부는 점점 부드럽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결이 하나씩 내 안을 헤집고 다니는 듯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잠든 숲속을 깨우는 새벽 안개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흐름에 휩쓸리듯 몸을 맡겼고 그 순간마다 나의 내부는 조금씩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반응이 아닌 잊고 지낸 나 자신과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도 하기 전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어요. 환하게 빛나기보단 깊은 데서부터 불이 서서히 번지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죠. 눈빛엔 아직 식지 않은 여운이 남아있었고 그 잔향이 제 뺨 근처를 따라 부드럽게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선 재현이 토스트를 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오래된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커피를 건넸지만 그 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에서 다시금 은근한 온기가 피어올랐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현관 앞에 멈출 때마다 저는 말없이 나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 공기는 평범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팔목을 스치기만 해도 그 미세한 진동이 물속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저 안에 잔물결을 일으켰고 제 안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손길은 말보다도 먼저 다가왔고 그 따뜻함은 제 속에서 굳어있던 층위를 조용히 녹이며 저를 다시금 사람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교실에선 아이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고 수업 도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집에서는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건조해졌고 대화는 바스러지는 마른 낙엽처럼 손을 뻗는 족족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거울 속에 저는 점점 살아있는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들뜬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죠. 내 안에 그가 만든 온도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조금씩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윤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익숙한 소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오랜 연극에 반복된 장면처럼 제 몸도 자연스레 움직였죠. 찌개는 미리 데워두었고, 수저와 젓가락은 정해진 자리에 놓였습니다. 윤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틀 안에 걸어 들어왔고 저는 그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듯한 그 일상의 틈 사이로 제 안에서는 마치 오래된 벽돌 틈으로 스며드는 비처럼 낯선 감각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은 겉옷처럼 걸쳐졌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있는 불씨가 은근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건 윤호가 모르는 온도였고 제가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는 감촉이기도 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고 그의 발걸음은 예고도 없이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고 그와 내가 나누는 시간은 한 점의 소리 없이 퍼지는 잉크처럼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눈빛으로, 몸짓보다는 침묵으로 서로를 쓰다듬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을 눌러 울리는 낮은 음처럼 내 안에 진동을 남겼고 나는 그 떨림을 피해 도망치기보단 오히려 더 가까이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엮여 만든 그 공간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부드럽고도 짙게 스며들어 있었죠. 언젠가부터 저는 이 시간을 한 글자씩 눌러 새기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손끝에 머물던 감촉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그 여운은 제 안에 천천히 스며들어 목줄기부터 심장 끝까지 은근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떨림은 차가운 바닥 위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조용했지만 닿는 곳마다 묘한 진동을 불러일으켰죠. 숨결이 부딪힐 때마다 안에서부터 데워지는 기분. 그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다시금 깨어난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체온이 아닌 숨겨두었던 저 자신의 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저는 또렷이 느꼈습니다.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학 때 집에 들르겠다고요. 그 아이 앞에서 저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로 제 일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허한 주말을 보내던 여자에서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당신 스스로를 숨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손끝 하나에 웃던 사람이었을 텐데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